안녕하세요. 은 기자입니다. 어느 중국인 여학생이 지금까지 중국이 알고 있었던 무언가가 사실은 전부 거짓이었다는 글을 올렸지만 그 글이 갑자기 삭제되었는데요. 아무래도 해당 학교에서 검열한답시고 삭제한 것 같았는데 이 글은 인터넷 쿠키로 아카이브되어서 여전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어보고 중국인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1차 충격을 받았고 이런 당연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에 답답해하는 중국인 여대생의 상태에도 2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내용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강제로 검열해버린 그 글, 얼마나 문제된 글이었길래 삭제가 되어버린 것인지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이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꿔왔다고 생각했고 중국은 큰 대륙을 가지고 있기도 해서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영향은 전 세계로 아주 강하게 뻗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았다. 최근 서양권에서는 설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회사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우리는 이것을 차이니즈 뉴이어로 불렀고 서양권은 루나 뉴이어로 불렀다. 루나 뉴이어란 음력의 새해라는 뜻이다. 실제로 지금 많은 서양권 국가는 설날을 공휴일로 지정했고 지정하지 않은 국가들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설날에 휴가를 주기도 한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서양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많아진 이유는 우리는 당연히 중국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중국이 다른 나라들의 공휴일까지 변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다. 이것은 사실 한국의 K-팝 아이돌들 때문이다. K-팝 아이돌들은 위버스라는 어플에서 라이브를 자주 하는데 설날마다 아이돌들은 한복을 입고 설날 인사를 한다. 그때마다 K-팝의 아이돌들은 루나 뉴이어라는 단어를 썼고 특히 방탄소년단이 음력 새해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면서 모든 서양권 국가들은 음력 새해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다. 많은 K-팝 아이돌들은 음력 새해에 대해 전 세계로 알렸고 그것은 실제로 서양권의 많은 국가에 영향을 줘서 공휴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사실 중국이 중국 새해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게 있었나 싶다. 중국이 중국 새해를 알리지 않았으면서 서양권 국가들이 최근 설날 공휴일 지정하는 모습을 당연히 중국의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다. 나는 이것을 위버스라는 어플을 받기 전까지는 몰랐다. 사실 이것이 완전한 정론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아는 대부분의 유럽 유학생들과 미국의 유학생들은 위버스에서 방송하는 K-팝 아이돌 덕분에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또 중국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최근 고개를 숙이는 인사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원래 서양에서는 손만 흔들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약 10년 전부터 고개를 숙이는 인사법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특히 서부 유럽에서 그러한 문화가 시작되었다. 또한 유럽에서는 밥을 먹을 때에 쇠젓가락을 쓰는 유행도 생겼고 프랑스에서는 쇠젓가락 명품도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것이 당연히 중국의 영향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우리는 중국이 전 세계의 예의를 가르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것 역시도 한국의 영향이었다. 이유는 아까 전에 말한 것과 똑같다. K-팝 아이돌들과 드라마 때문이다. 이놈의 K-팝 아이돌들의 영향력이 강한 이유는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아서 팬들에게 공유한다. 그러면서 젓가락이라던가 고개를 숙이는 인사 등 많은 것들이 전 세계로 간단하게 여러 번 알려진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알려지기 시작한 지 거의 10년이 되어간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자란 10대 소녀들은 지금 성인이 되었다. 한국의 문화를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온 10대 소녀들은 지금 성인이 되어 서양에서 한국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우리 중국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이 또한 중국의 영향이라고 말하면서 중국의 예의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역시 결국 한국의 영향이었다. 또한 옛날에는 서양 사람들에게 아시아라고 하면 대부분 일본의 이미지를 떠올렸다. 닌자라던가 사무라이 같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적인 것을 많이 떠올리기 시작했다. 청룡이라던가 기와집 같은 것들, 중국의 전통 가옥 같은 것들이 많이 알려졌고 복장도 한푸 같은 것들이 많이 알려졌다.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정말이지 단 한 명도 이러한 양식을 중국의 양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들 이것이 한국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들 알겠지만 바로 한국의 드라마들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드라마가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겠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만약 그 수준이 어떤지 모르면 정말 우리는 모두들 알아야만 한다. 일단 내가 유학을 갔었던 미국을 예시로 좀 들어주겠다. 미국의 여성들은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무조건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그중 대부분은 한국의 사극을 일생 동안 3개 이상을 시청했다. 참고로 우리 중국에서 유행했던 별에서 온 그대에도 사극 파트가 있다. 아시아의 중세 이미지는 전혀 중국이 알리지 않았다. 현재 전 세계에서는 한국이 알린 중세시대의 아시아의 이미지를 아시아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의 오래된 문화 중에서 서양이 딱 하나 인정하는 것은 치파오뿐이다. 그 외에 옷이라던가 건축 양식, 음식 등 많은 것들을 한국이 원조라고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정말로 많다. 여기서 정말 큰 문제는 서양 사람들은 중국에도 시대극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로 중국이 큰 위기감을 느껴야 하는 부분인데 일본과 중국, 한국을 비교해보면 그 느낌이 확실히 올 것이다. 일단 일본의 시대극은 무조건 내수용이다. 일본의 시대극은 퀄리티도 좋고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지만 내용이 내용인지라 많은 외국인들의 반발심을 불러일으켜서 일본 내부에서만 방영하고 있다. 이를 일본에서는 대하 드라마라고 이야기하고 일본의 대하 드라마들은 스케일도 크고 정말 열심히 만들고 있지만 결국 일본인들만 본다. 중국의 시대극은 일본보다 구리다. 중국 시대극은 돈을 더 많이 들이고 있지만 중국인들마저도 보질 않는다. 중국의 시대극은 오래전에는 정말 잘 만들었었지만 지금은 높으신 분들의 입김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그 퀄리티가 정말 눈물 겨울 정도로 떨어진다. 일단 시대극이라고 하면 국내에서 보는 용도인 경우가 많지. 절대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가 없다. 이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어떤가? 한국의 사극들은 시대의 고증을 제대로 넣지 않는다. 우리 중국이 먼저 이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다. 사실은 한국이 먼저 이렇게 했다. 한국은 사극이지만 여배우들이 현대적인 화장을 하고 나오고 시청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그리고 잘생긴 남자 배우들을 넣으면서 로맨스 판타지 사극을 많이 만들어냈고 이것은 결국 전 세계적으로 먹히고 말았다. 최근 한국의 사극과 미국이 좋아하는 좀비물을 혼합한 킹덤이라는 드라마는 미국을 휩쓸었다. 미국인들은 이 드라마에 대해 정말 크게 열광했지만 이 드라마는 한국에서는 많이 유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애초에 좀비물이라는 것이 아시아인들에게는 별로 좋아하는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인데 한국인들은 영리하게 그 부분을 캐치해서 사극과 섞어 해외 사람들이 보게 만들었다. 이제는 모두가 아시아의 오래된 느낌을 떠올리라면 한복과 한국의 기와집들을 떠올린다. 우리에게 유럽의 중세시대를 떠올리라면 기사들을 떠올리고 대항해 시대를 떠올리라면 자연스럽게 영국의 대영제국을 떠올리는 것처럼 이제 아시아의 역사를 떠올리라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한국을 떠올린다. 이것은 중국에게는 큰 수치여야만 한다. 우리에게는 삼국지도 있고 정말 재미있는 판타지인 서유기도 있다. 미국에는 서유기와 삼국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전부 대부분이다. 애초에 삼국지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에 대한 사실을 중국인들은 모른다. 혹시 당신들은 황금 나침반이라는 것을 아는가? 모르지? 하지만 이것은 유럽 사람이라면 전부 알고 있는 영국의 판타지 대체 역사물이다. 삼국지보다는 서유기에 가깝지. 하지만 유럽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황금 나침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우리가 황금 나침반에 대해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정말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전 세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통용되는 생각이다. 우리도 삼국지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삼국지가 유명한 것은 겨우 한국과 일본에서 뿐이다. 아 맞다. 확실히 삼국지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정말 유명하다. 삼국지를 모르는 한국인들은 거의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삼국지를 거의 판타지와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인들은 삼국지로 만화도 그리고 게임도 만들 정도로 삼국지를 대체 역사물로 취급한다. 삼국지를 진짜 역사로 생각하는 것은 중국뿐이다. 이렇듯 현재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한국보다 약한 수준이다. 이것은 해외로 유학을 다녀보지 않으면 모르는 사실이기에 당신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썼다. 이 글을 삭제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 글은 당신들을 깨우치게 만들고 더욱 중국을 알리게 만들기 위한 글이다. 결국 우리 중국은 영리해야만 한다. 사극에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요소인 좀비물을 넣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 시대에 편승하여 중국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국가들의 문화와 섞이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미래는 한국과 일본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미 국제사회는 중국을 많이 싫어하고 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의 통찰력이 꽤나 우수한데요. 그러나 여전히 이 글의 작성자는 중국을 위해 가야 할 길이라며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했습니다. 이런 중국인들이 많아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역시나 이 글은 엄청나게 많은 악플이 달리면서 공감을 하나도 받지 못한 채 삭제되었습니다.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려서 삭제된 것인지 아니면 검열당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커뮤니티는 악플이 많이 달리면 글이 저절로 삭제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이 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인들이 깨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당신의 좋아요를 빼앗아갈 수 있을 테지.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해서.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